번역 시작해보니까 굉장히 이 책이 흥미가 있어요. 저도 재밌게 읽으면서 뒤에도 궁금하고 그런 마음으로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이 책의 성격을 이제 여러 가지로 규정할 수가 있는데요. 저한테 떠오르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혹시 스타트랙이라는 그 드라마 영화 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미국 이제 우주선 나오는 엔터프라이즈가 나오는 드라마인데 거기 보면은 이제 홀로덱이라는 이제 그 어떤 기술이 있어요. 홀로덱으로 딱 들어가면은 자기한테 이제 그 가상 현실이 펼쳐지는데 실제로 다 만져지고 뭐 먹을 수도 있고 뭐 싸우기도 하고 그런 최근에 이제 이런 그 가상현실 같은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올더스 헉슬리의 소설 그 멋진 신세계에 보시면은 필미라는 그 번역본에 따라서는 그 촉감 영화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항상 영화를 보면 그런 것들이 막 너무 쓰면 터져요. 그래서 그런 현실감을 느껴지는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생각이 났던데, 이거는 사실은 안 나오도 괜찮아요. 이 책은 물론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과학자 아닌 일반인에서 생각하는 거는 과학 천재를 채선하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과학자가 되지 않고서 이 과학자들이 어떤 고민을 했고 또 그 어떤 상황에서 돌파구를 열고 그리고 그런 자기가 답을 얻었을 때 어떤 희열을 느끼는지를 과학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과학하지 않고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약간 과학자는 꼬리 체험하려고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런 우주도 가고 인간 모습도 든 거고 이 책은 과학 천재들의 머릿속에 들어가는 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증강현실을 말씀하시면 이 책을 읽고 증강현실이라는 단어가 좀 떠올라서 저는 좀 뉘앙스가 제가 생각한 것과 하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예컨대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어디까지 사실인지를 계속 확인할 필요가 같아요. 그래서 책을 읽는 속도가 너무 느렸어요. 왜냐면 처음에는 나중에 끝에 가서 작가가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 소설의 초반부는 사실의 대부분 입각해 있지만 뒷부분은 호구가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제가 나온 물리학자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그 관계라든지 조금은 알고 있는데 그것들이 그걸 아는 상태에서 이 책을 읽으니까 정말 이랬다고? 이렇게까지? 약간 이런 생각들이 계속하면서 이게 맞나? 계속 인터넷에 들어가서 사실인지 확인을 해보고 이렇게 책을 읽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래 이게 소설이지 이게 논픽션은 아니니까 이게 소설이니까 내가 뭘 받아들이자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살짝 어느 순간 되게 편해졌던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약간 진짜 있는 어떤 인물들, 사실들의 뭔가 증강이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근데 이 책의 성격을 굉장히 잘 나눠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의 정기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뚜렷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서 완벽한 글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빈 부분들을 작가의 상상력으로 채워넣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그 주제 의식을 잘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게 엮여 있다면 이제 성공을 거둔 거거든요. 저는 어느 정도 그렇게 성공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책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더 느낌들을 공유하기 전에 책의 제목부터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여기 이렇게 책의 표지를
영어 번역, 그다음에 원래 스페인어 써진 책이기 때문에 스페인어 제목 번역하니까 표지가 이렇게 있는데 원 제목은 이제 가운데 있는 게 원 제목이라고 해요. 스페인어로. 저는 스페인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이걸 어떤 억양으로 읽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운랜더 테이블 이 정도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번역 돌려보니까 이게 약간 최악의 초록색? 그런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영어 번역본으로 넘어갔을 때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기 멈출 때 이렇게 제목이 바뀐 건데 작가가 이렇게 제목을 설정한 것과 그거를 영어로 번역하시는 과학자님이 이렇게 제목을 바꿨을 때 의도한 바가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제목에 대해서 저희가 내용과 연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영어판 제목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맨 왼쪽에 있는 책, When we cease to understand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것을 중단할 때라는 뜻이고요. 저는 사실 제가 출판사에 제안한 제목은 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기 멈출 때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게 될 때 있어요. 그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이렇게 보시네요. 첫 번째 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기 멈출 때는 우리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세상을 이해하려고 더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 나오지만 좀 막 전쟁에서 쓰이는 것들도 만들게 되고 우리가 화면을 가져올 수도 있고 그런 그 적극적인 의미가 담기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언젠가는 이 세상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그거를 이해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와요. 양자 역학이 이제 대표하는 순간인데, 저는 그런 측면을 이제 저는 계속 이해하려고 노력하다가 오히려 이제 정말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할 수 없는 곳이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그 순간이 오는 게 재밌어서 제목을 밀었는데, 출판사에서는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 이 인류가 과학기술을 가지고서 오히려 비극을 자초하는 그런 면에 이제 더 흥미를 느꼈기 때문에 그런 제목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이 저자가 제가 보기에 이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 다음에 이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의 비극을 연결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분명해 보여요. 나중에 이제 하이젠베르크가 이제 술집에서 어떤 남자와 대화를 나누는 그 장면에서도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슬라이드 때문에 이 그림이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프란시스코 고야의 작품이고요. 제목은 이성이 잠들면 괴물이 깨어난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개몽주의 시대를 상징하는 작품인 것 같아요. 개몽주의가 뭐냐? 우리가 지금 뭔가 계속 싸우고 문제가 있고 그런 거는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법칙을 이해하면 세상을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 굉장히 거칠게 말하는 거죠. 그런 의미고요. 세상에 굉장히 큰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우리가 이해를 하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이런 개몽주의 사상이 굉장히 팽배해서 그러면 이건 굉장히 낙관적인 거죠. 우리가 알면은 세상을 정말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런 낙관이 정점에 있던 시기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과학 쪽에서는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어. 결정 모든 게 결정되지 않아. 이런 게 발견이 되면서 이런 이제 낙관이 깨져버리고 그리고 인류사에서도 인류가 이제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게 아니라 전쟁의 참화를 겪는 그런 오히려 이 정점에서 오히려 그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결과가 끝나는 그건 이제 그러한 부분은 제가 잘 모르고요. 저는 이제 이 그림이 이제 그 직전 우리가 그 희망이 차있던 개몽주의 시대의 정점에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비슷하게 그 슈바르츠 특이점 챕터에서 저는 되게 인상 깊은 구절이 떠올랐거든요. 거기서 제가 되게 기억에 나는 게 후반부에 이제 슈바르츠 특이점이라는 거는 어떤 물질이 되게 미래지면은 어떤 그 반경 안에서 모든 물질을 다 땡기는 레코이 된다는 건데 이제 그거를 두고 나중에 소설의 뒷부분에 인간의 의지로 이렇게 블랙홀처럼 아주 강하게 밀집되면 결국 소멸이 되겠다는 이런 구절이 있어서 되게 말씀해 주셔서 공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책을 읽어보세요. 약간 그 부분이 좀 약간 소름돋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누구나 다 히틀러와 독일의 전체주의 파시즘을 연상하실 텐데, 그거는 뭐 사실 그런 관계는 없어요. 관계는 없지만 두 개를 나란히 놓으면 굉장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번역가님께서는 번역을 하시면서 이제 여러 번 읽으셨을 것 같은데요. 번역 과정 자체에서 읽은 거를 수정하시는 건 느끼고 혹시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것들이 이 책을 번역하시면서 처음에 읽으셨을 때의 느낌과 마지막에 이제 읽으셨을 때의 느낌의 차이가 있는지 특히 이 소설 관련해서 일단 번역자는 독자와 다른 점이 있어요. 책을 번역하는 사람은 누구보다 책을 꼼꼼히 읽거든요. 하지만 또 반면에 굉장히 띄엄띄엄 읽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독자로서 책을 읽을 때는 그 내용을 이렇게 물 흐르듯 쭉 읽어가잖아요. 전체 내용을 파악하면서. 그런데 그 번역을 하는 사람들은 문장 하나하나를 번역을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이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어 하나도 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게 번역을 해서 번역가는 이제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처음에 굉장히 사소한 것들에 몰입을 했었죠. 아까 이제 사실고 하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독자들은 그냥 궁금하면 그만인데 번역자는 그걸 알아봐요. 안 그러면 엉뚱하게 잘못 번역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건 찾느라고 너무 힘들었고 나중에 이제 여러 번 원고를 이제 교정을 해봤는데 출판사에 제가 원고를 보면 다시 출판사 편집자가 고쳐서 줘요. 제가 또 고치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 걸 하면서 이 소설이 참 어려운데 어떤 취지를 가지고 쓴 거 보면 그런 것들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과정을 거치시면서 혹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문구 같은 게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데 잠깐만 몇 개만 이제 소개를 해볼게요. 여기 소설, 메리 셸리라는 소설가, 프랑켄슈타인 읽어본 분들도 있을 텐데요. 소설 프랑켄슈타인에서 그녀는 작가 메리 셸리는 인간의 모든 능력 중에서 가장 위험한 능력이 과학으로 맹목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경고합니다. 이 문장이 저는 이 책의 주제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특히 이제 교수님 말씀하시지만 지금 또 인공지능이 발전하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저 같은 번역가들의 직업도 굉장히 위협받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더더욱 그렇게 느끼는데 이 과학이 정말 이렇게 제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발전을 하면은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그걸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 그걸 경고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이제 형광펜 친 부분인데요.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을 텐데, 쭉 보시면서, 이거 누구 얘기야? 하고 딱 떠오르는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작게 얘기 나왔는데 맞아요. 히틀러고 저도 딱 봤을 때, 저는 이제 물론 이 영미권 아니면 유럽이나 그런 책에서 굉장히 유명한 인물인데 이렇게 바로 그냥 얘기를 안 하고 좀 약간 이렇게 주변적인 정보들을 좀 주면서 나중에 탁 터뜨리는 이제 그런 기법들 많이 쓰거든요. 이것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쭉 보시면서 누구지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별명이 아돌프? 네. 그렇게 조금씩 이제 맞춰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 확실하게 히틀러였다고 합니다. 이게 아까 우리 책 제목 얘기할 때 그 스페인어 제목, 저는 여기 보면 맨 밑에 끔찍한 초록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이 문장을 잠깐 보시면은 이것도 굉장히 소득도 있는 문장인데 저희 형광펜에 볼게요. 단 몇십 년 동안이라도 인류가 산업시대 이전으로 감소한다면 인류가 공급한 인간 영양소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소름을 끼쳤어요. 어떻게 표면적으로는 프리츠 하버가 개발한 질소 비료 만드는 방법 때문인지 인류가 이렇게 늘어난 식물들이 잘 자라게 된 거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프리츠 하버가 1차 대전 때 뭐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독가스를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시체가 땅에 묻혀서 그걸 양분으로 먹고 식물들이 자란다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자가 실제로 그 해석을 의도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약간 좀 소름 돋았던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 프리츠 하버가 자기가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을 막 죽여서 죄책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이렇게